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화가의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이 처음 공개됐을 때 예술가들을 포함해서 비평가들과 후원자들 모두가 그림을 비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림 속의 여인이 치아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치아를 드러내고 웃고 있다는 것,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는 의미였어요. 특히 초상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오래된 고전 회화의 관습이었습니다. 르브랭은 미술사 최초로 여성이 치아를 드러내고 있는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통상적인 초상화의 전통을 깨는 도발적인 그림, 로코코 시대의 최고의 초상화가로 인정받는 여성 엘리자베스 비제 르브랭의 이야기입니다. 16살이 된 소녀 어린 화가 르브랭은 이미 프랑스에서 유명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의 초상화 주문이 쏟아졌어요. 여성 화가가 거의 전무하던 시대에 뛰어난 재능과 아름다운 미모, 학식과 교양까지 겸비했던 화가 르브랭. 로코코 스타일의 화려한 컬러와 뛰어난 묘사력, 생기가 넘치는 인물 표현, 우아한 포즈와 여성스러움. 르브랭의 아름다운 초상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르브랭은 왕실과 귀족들을 위한 그림들이 성과를 거두면서 마침내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장 총애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1778년 23살의 화가 르브랭은 왕비의 공식 화가가 되면서 마리 앙뚜아네트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프랑스 대혁명 시기까지 30여 점이 넘는 왕비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르브랭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그리고 두 여인은 사적으로도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로 지냅니다. 1783년 살롱전에 전시된 왕비의 초상화입니다. 모슬린 드레스의 마리 앙뚜아네트 초상, 마리 앙뚜아네트 앙골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그림 속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보통 속옷으로 착용하는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왕비의 초상화 의상이 면으로 된 속옷이라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시끄러워졌습니다. 이것은 화가 르브랭과 왕비가 함께 결정한 의상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을 막을 수가 없었던 화가 르브랭이 전시되어 있는 초상화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며칠 만에 새로운 초상화를 걸게 되지요. 그 새로 걸린 초상화가 장미를 든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왕비의 포즈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 마리 앙뚜아네트는 큰 줄무늬 리본, 화려한 진주와 함께 고전적인 푸른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잠재우면서 왕비가 프랑스 실크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가 르브랭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초상화가 르브랭,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탁월한 능력은 마리 앙뚜아네트 초상에서 꽃을 피우지요. 왕실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면서 당시 어떤 남성 화가보다도 큰 성공을 거둔 예술가가 됩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왕립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면서 그녀의 화가로서의 명성이 절정에 달합니다.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은 왕비, 화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무릎 위에 막내 아들이 어리광을 부리고 있고 큰딸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지요. 오른쪽에 황태자 루이가 손가락으로 빈 요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원래 그림 속에는 갓난아기였던 막내딸 소피가 요람 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르브랭이 그림을 그리던 중에 아기가 사망하면서 완성된 그림에서는 요람이 비어있죠. 검은 천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 르브랭이 1787년에 완성한 마리 앙뚜아네트와 자녀들이 함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의 왕비는 자애로운 어머니,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지요. 화가 르브랭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 동갑이었어요. 왕비와 화가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던 두 여인, 르브랭은 이 따뜻한 가족의 그림을 통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왕비를 도우려는 것이었어요.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를 타락시킨 사악하고 사치스러운 여인. 당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미지는 몹시 부정적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시집을 온 왕비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편견과 반감은 지독했습니다.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었지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왕비치고는 오히려 검소한 편이었어요. 사려 깊은 왕비였으며 현명하고 모성애도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알려지게 된 사실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보여주고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 그림, 왕비에 대한 화가 르브랭의 사랑과 우정이 담긴 그림. 그림은 아름다운 걸작으로 남았으나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비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공한 여성 화가, 프랑스가 사랑하는 화가 르브랭.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총애를 받으면서 각별한 사이였던 화가 르브랭. 르브랭은 그 사실만으로도 분노한 시민들의 타겟이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프랑스는 위험한 곳이 됐어요. 르브랭의 집으로 돌이 날아들었고요. 몰려온 시민들이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10월 5일 밤 베르사유로 쳐들어간 민중들이 왕과 왕비를 끌어내지요.
멀리서 대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르브랭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파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데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초라한 행색으로 변장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프랑스를 벗어납니다. 어쩌면 르브랭 자신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었던 순간이지요. 프랑스를 떠난 르브랭, 12년 동안의 기나긴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 러시아로 독일에 머무르기까지 유럽 전역을 떠돌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긴 도피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르브랭에게는 아이러니한 결과였어요. 화가로서는 더할 수 없는 큰 성과의 시간이었어요. 르브랭이 프랑스를 떠나 유럽 전역을 떠도는 동안에 유럽의 모든 왕족과 귀족들은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림 주문이 이어지면서 명성을 이어갑니다. 모두가 르브랭의 방문과 활동을 기뻐했습니다. 큰 명성을 날리던 화가였던 르브랭, 그녀의 작품이 자신들을 명예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프랑스 밖에서 르브랭이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프랑스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1799년 나폴레옹 정부가 들어서고 르브랭은 프랑스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1802년 파리를 떠난 지 12년 만에 르브랭이 파리로 돌아옵니다. 프랑스는 열광적으로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도 르브랭의 귀국을 반겼습니다. 다시 돌아온 파리, 물론 예전의 그 파리가 아니었지요. 르브랭은 떠나기 전과 변함이 없었으나 파리는 예전의 파리가 아니었습니다. 르브랭 그녀는 여전히 왕당파를 지지하고 있었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뚜아네트를 그리워하고 추억했습니다. 후에 르브랭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성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왕비의 승천을 그리게 되지요. 르브랭은 회고록을 썼습니다. 비제 르브랭의 회고록, 이 회고록은 그녀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담은 흥미로운 기록이며 프랑스 혁명의 격동기 마리 앙뚜아네트와 왕실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회고록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1842년 르브랭은 8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생전에 르브랭 스스로 준비해뒀던 묘지의 비문입니다. 여기 마침내 쉴 곳을 찾았네. 격동의 시대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명예를 얻었던 파리를 떠나서 세계를 떠돌아야 했던 여성 화가, 로코코 풍의 신고전주의 미술, 아름다운 초상화로 사랑받는 화가,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둘도 없던 절친이었던 화가, 그녀가 마침내 쉴 곳을 찾았습니다. 여성화가 르브랭, 시대를 앞서간 화가였지만 르브랭의 이름은 미술사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사교술로 성공했다고 하는 오해와 편견도 많았지요. 오해와 편견, 이유는 단순합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